우리는 용신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운이 강한 운인지 약한 운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한 집안에 가장이 힘이 센지 아니면 아내가 힘이 센지 그것 역시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이 바로 통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통근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사주인TV의 이현준입니다. 오늘은 명리학 완전정복 제6강으로 통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네, 통근, 과연 무슨 뜻인지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근. 통근은 통할 통자죠. 뿌리 근자고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천간이 지지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 이게 과연 어떤 조건이냐? 자, 첫 번째로 천간을 지지가 음과 양을 막론하고 생을 하거나 같은 오행일 때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오행을 배울 때 생극을 배웠죠. 생을 배웠죠. 그때 생, 수생목, 목, 화생토 이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생을 하는 그런 조건이나 또는 같은 간목, 아니면 을목 이런 같은 오행일 때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지지 속에 우리가 지장간을 배웠죠. 지장간 오행이 천간을 생을 한다. 생을 하거나 천간과 같은 오행일 경우에는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통근을 한다. 천간과 지지가 서로 통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범위는 무엇을 말하냐면 육식갑자를 말합니다. 육식갑자 안에서도 제가 등급을 나눴죠. 1등급에서 한 11등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용신을 뽑을 때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는 천간의 합을 여러분들이 합을 배울 때도 이 통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만 아니더라도 어떤 운이 왔을 때도 이 운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는가의 여부도 이 통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근에 관련된 부분은 꼭 잘 배우시길 바라고, 이 통근은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오행의 이치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은 이 통근은 충분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지장간을 배웠죠. 자, 지장간을 배웠는데 임목에는 무병갑이 있습니다. 무병갑이 있는데 이 무병갑이 과연 천간과 육식갑자 안에 천간과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어떻게 통근을 하는지를 배워보겠습니다. 지장간 보니까 많이 힘들죠. 저도 지금 봐도 힘듭니다. 그러나 외우셨을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이제 통근에서 육식갑자 안에 이제 통근을 배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1급 통근, 이게 최강입니다. 30점 주면 됩니다. 30점이라고 했는데 이 30점은 과연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지장간 안에 그 기가, 여기 중기 봉기가 있었죠. 그게 며칠 동안 우리가 그 기가 흐르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30이라고 하는 건 30일 동안 이 천간을 통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갑자라는 천간, 육식갑자 안에 갑자는 자수 안에 임수와 계수가 있습니다. 자, 지지와 천간의 관계는 수생목입니다. 그런데 지장간을 봐도 수생목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1급 통근, 최강의 통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간목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죠. 통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뿌리 근자를 쓰는데
이 갑목은 이 자수의 뿌리를 아주 강하게 내릴 수 있는 수생목을 하니까 강하게 내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갑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묘입니다. 정묘는 무엇이냐면 이 정화가 목생화를 당하죠. 목생화를 생을 받는데, 자, 지장간 안에 갑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목입니다. 그래서 목생화가 100%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최강의 통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 입장입니다. 개수 입장에서 금생수를 받고 있죠. 예, 생을 받는 거에 아주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생을 받는 건데 금생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지장간을 보니까 경금과 신금이 전체적으로 30일 동안 물을 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오행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임수와 자수. 임수 입장에서 자수는 같은 이제 음과 양은 다르지만 같은 오행입니다. 같은 오행인데 이 지장간을 봐도 전부 물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수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리기에는 정말 좋은 여건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묘는 묘 입장에서 전부 다 같은 오행이 지장간에 있고 지지에도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이 뿌리를 박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다 라는 해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무토입니다. 무토 입장에서는 오화가 화생토를 해주죠. 이 화생토를 해주는데 병화도 화생토를 하고 정화도 화생토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기토 같은 오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무토 입장에서는 뿌리 내리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자, 신유는 음금이죠. 금인데 밑에 같은 오행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금, 음금이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유금 안에는 지장간에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래서 이 신유는 굉장히 단단한 뿌리다, 돌로만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급 통근입니다. 준최강이죠. 거의 완벽한 통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자, 그러면 지장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신금, 정화, 무토가 있습니다. 경술인데 이 경금 입장에서는 술토가 생을 해줍니다. 토생금을 하게 되죠. 거기 안에 같은 오행인 신금이 있고 그 다음에 무토가 본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생금도 하고 같은 오행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화가 있죠. 정화가 3일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7일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화극금을 하기 때문에 완벽한 통근은 아니지만 거의 완벽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생을 해주는 지지에다가 지지에 신금과 무토가 있기 때문이죠. 자, 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미도 마찬가지인데 정화의 생을 받고 같은 오행이면서 정화의 생을 받고 기토가 본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 입장에서는 여기에 미토의 뿌리 내리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금 입장입니다. 토생금을 받고 있죠. 거기에 신금 같은 게 있고 토생금을 받습니다. 이것 역시도 거의 완벽한 통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급 통근입니다. 상급 통근은 그래도 강한 통근입니다. 매우 강한 통근이라고 완벽하진 않지만 아주 강한 통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정도 매우 강한 통근은 그냥 통근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근은 병화의 입장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자,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을 받고 있습니다. 생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무토가 있고 병화, 간목이 있죠. 그런데
날짜를 보면 한 23일 정도 됩니다. 아까는 27일이었는데, 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상급 통근이라고 보지만 거의 이 병인은 서로 이 병화가 임목에 통근을 할 뿌리 내린 데는 적당하다, 아주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사입니다. 기사도 마찬가지로 화생토를 받고 있죠. 무토와 병화가 있습니다. 임수도 금생수를 받고 있죠. 자, 여기에 임수와 경금이 있습니다. 다음에 을목은 수생목을 받고 있죠. 을해. 자, 여기에 간목과 수가 있습니다. 임수가 있습니다. 수생목도 받고 같은 오행도 있고. 그리고 경신은 토생금을 받고 있으며 같은 오행이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도 같은 오행이 있죠. 자, 다음은 4급 통근입니다. 4급 통근은 준강입니다. 20일 정도를 보는데 3급과 거의 비슷한 통근입니다. 이 3급과 거의 비슷하고 보시면 되고, 한 통급 기준은 한 20일이니까 23과 20일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술입니다. 무술은 여기에 토생금을 하는 기운이 빠지는 부분이, 무토가 기운이 빠지는 부분이 있지만 화생토, 그 다음에 같은 오행, 토가 무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오가 있습니다. 병오는 같은 오행이 있고 화생토해서 기운은 빠지지만 같은 오행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오도 굉장히 강한 준강이지만 이것 역시도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강입니다. 5급 통근이죠. 중간 중에서 강한 통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무엇을 뜻하냐면, 자, 무진입니다. 무진은 이 을목이라는 게 극을 하고 있죠. 진토 안에 진을계무죠. 진을계무인데 무토가 진토 극을 받고 있고, 그러면 뭐냐면은 을목의 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수와 무토의 관계는 토극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버리는 거죠. 버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토의 봉기가 무토로 되어 있죠. 무토리 18일이나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는 무진의 통근을 굉장히 강하게 한다. 중간에서도 강한 축에 들어간다. 통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미도 화극금을 당하고 금금목을 하지만 토생금을 받기 때문에 신미는 제법 강한 통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경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금금목, 금생수 기운이 빠지지만 무토의 토생금을 받기 때문에 통근이 좋다라고 하고, 역시 기축도 마찬가지로 기토가 봉기에 18이나 있어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급 통근입니다. 중강이고 그 다음에 16 정도, 절반 이상의 통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반 이상이라고 우리 30일이죠. 30일, 한 달에 30일인데 절반이 15일인데 15일을 조금 넘는다는 거죠. 그래도 그것은 통근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매우 중요한 거고, 자, 간목에서 갑이는 목극토와 목생화를 하면 기운이 빠집니다. 그런데 16일간 간목의 길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 갑은 임목의 뿌리를 충분히 내릴 수 있다. 아주 진짜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중간 이상은 간다. 이상은 간다. 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병화가 있죠. 여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간다. 반 이상은 간다. 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수가 16일을 기가 흐르죠. 그래서 임수 때문에 개수는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7급 통근입니다. 중에서 약간 떨어집니다. 중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것은 통근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무인은 목극토를 하고 있죠. 생을 하거나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통근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목극토를 받기 때문에. 아까 제가 생을 하거나 같은 오행이라고 했는데 지지가. 이것은 극을 받고 있죠. 그런데 안 되는데 지장간을 보니까 무토가 7일간 있고 그 다음에 화학, 병화가 7일간 있습니다. 그럼 14일간 같은 오행이면서 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인은 통근을 한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기는 병화에서 화극금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여기와 중기에는 생을 받고 같은 오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 정도 통근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8급 통근입니다. 중약이죠. 중간에서 약한 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중간에서 약한 건데 약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뭐가 도움이 될까요? 간목에게 도움이 되고 정화에게 도움이 되고 개수에게 도움이 되는 약하지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 역시도 뿌리를 내릴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간목 입장에서 같은 거를 보거나 또는 생을 해주는 오행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을목과 개수가 같은 오행이면 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간목은 11일 동안 여기에서 진월에는 이렇게 간목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11일 동안 주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무토는 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봉기는 그다지 도움되지 않죠. 간목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렇게 을과 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통근이. 정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와 을목이 생을 하거나 같은 오행입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에게도 같은 오행과 생을 해주는 오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축은 통근이 일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급입니다. 9급은 8에서 9 정도의 점수인데 아주 미약한 통근. 그러나 뿌리로 보기에는 힘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조건은 약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축에는 이렇게 개신기가 있습니다. 개신기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개수가 생을 해주고 있죠. 예, 개수가 생을 해주는데 그게 9일입니다. 9일 동안 생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을축은 을목 입장에서는 생을 받고 있구나. 왜? 토생금, 금생수 해서 이 수가 약하지 않다라는 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의 입장에서 을목을 생을 해주는데 아주 강한 힘으로 수를 생을 해주기 때문에, 목을 생을 해주기 때문에 아주 뿌리로 보기는 보기 힘드나 그래도 통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입니다. 화극금을 당하죠. 화극금을 당하는데 이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화에 극을 당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 보면은 토생금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 토는 화생토를 받고 있죠. 그래서 약한 토는 아니다. 그래서 토생금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9급 정도로 통근이 됩니다. 다음에 병화일자 화생토 생을 해주죠. 병화 입장에서 그럼 기운이 빠집니다. 저번에 배웠듯이 기운을 빠지는데 자, 여기에 을목이 수생목을 받으면서 목생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9급으로 되고 이 날짜가 좀 짧기 때문에 9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임술도 역시 신금의 생을 받기 때문에 9일 동안 임술은 그래도 그나마 통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술 역시도 여기 보면 같은 오행이 3일이 있죠. 이 3일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약하긴 합니다. 그러나 병술은 이 정화가 있기 때문에 이 병술은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말 힘들긴 하지만 아주 힘들긴 하지만 미약하지만 있다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진도 이 수가 있죠. 수가 있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자, 을미도 목이 있기 때문에 통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급입니다. C급의 통근입니다. 자, C급은 거의 무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무력한 수준인데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통근이 이것 역시도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매우 약하다. 자, 임수가 여기에 수생목을 하고 있고 간목이 짧은 기간이지만 목생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 역시도 같은 오행인 무토가 있고 경금도 무토의 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차 안에 경금이 있기 때문에 금생수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토도 역시 여기에 같은 오행 무토가 있기 때문에 술토도 무토가 있기 때문에 통근이 된다, 약간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금도 토생금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1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단계는 거의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육식갑자가 나오면 통근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댈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목극토를 하고 있는데 지장간을 또 봤습니다. 지장간을 봤는데 금금목을 입고 목생화를 해주고 목극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같은 오행이 있거나 간목을 생을 해주는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근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병자 역시도 수국화 당하죠. 그래서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축도 정화 입장에서는 수국화를 당하고 화극금을 하고 화생토를 합니다. 그래서 통근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토 입장에서 목극토 당하고 있죠. 그래서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임수도 역시 여기 보면은 수국화, 호국수, 수국화, 개수도 수국화, 수생목, 호국수, 그 다음에 신유의 을목도 여기에 금금목을 당하고 있죠. 그 다음에 무자는 무토의 입장에서 극을 하는 임수, 개수가 있죠. 토국수. 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생화, 목극토, 목생화. 기운이 다 빠지죠. 뿌리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 병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생토, 수국화, 화극금, 정유도 신유가 있어서 극을 하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경자도 임계가 있어서 기운이 다 빠집니다. 금생수 하기 때문에. 다음은 임인데 임인은 무토와 무병갑이 있는데 전부 다 호국수를 당하고 수국화를 하고 수생목을 합니다. 그래서 기운이 다 빠지는 거죠. 자, 계묘입니다. 올해가 계묘년입니다. 수생목 하기 때문에 이 수 입장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조건입니다. 다음에 을사도 마찬가지로 목극토, 금금목, 목생화. 그 다음에 기후 입장에서도 토생금 입장에서는 전부 다 생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생을 해주기 때문에 생을 받는 게 아니죠. 생을 해주기 때문에 기운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토 입장에서는 유금의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신묘입니다. 신묘도 밑에 묘목이 있는데 간목, 을목이 있습니다. 전부 다 목극토 하죠. 그래서 이 신금은 묘목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통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 통근은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시냐면, 아까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장간 안에 또는 지지와 또는 지장간 안에 청간이 생해주는가 있는가, 아니면 같은 오행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지장간 날짜가, 여기 중기 봉기가 날짜가 봉기를 뜻하나 중기를 뜻하나 여기를 뜻하나,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이게 통근이 많이 된다, 작게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나중에 격을 세울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신을 뽑거나 또는 합을 할 때, 이게 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물론 뭐 좀 있으면 배우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들이 다 통근에 관련된 부분이 엮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근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쉬운 걸로 생각을 하십시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정없이 어렵지만, 쉽다고 생각하시면 한정없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근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이것 역시도 블로그에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자꾸 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저런 게 있구나 하면서 지장간도 외우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통근에 대해서 배웠고, 다음 시간에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